자, 오늘 첫 번째 시간이네. 그러네. 기분이 어때? 긴장되지? 긴장돼? 엄마는 어색하다. 차 마시자, 따뜻하게. 메리골드야. 뜨겁다. 자,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책. 발가락이 닮았다. 그지? 읽어봤어? 나는 처음 보는 책이야. 아, 김동희 몰라? 몰라. 김동희 작가 모르는 거야. 너는 보니까 어떻지? 아주 옛날 책이잖아, 이게. 이 책이 몇 년도에 쓰여진 거지? 1932년도에 쓰여진 책이거든. 32년도에 동광이라는 잡지에 실린 책이네. 그 엄청 옛날 책인데 세대차도 많이 나고 좀 이해가 안 되고 글도 조금 어렵고 그랬을 텐데 어때? 약간 일본어 같은 게 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약간 문체가 요즘 인터넷 소설 문체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이 책이 일단 시점이 되게 엄마는 일단 시점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. 요즘 많이 안 쓰는 시점이지 않니? 그 친구를 설명하는 시점? 그렇지. 관찰자 시점인 거잖아. 근데 요즘 그런 식의 소설이 많이 있나? 근데 이게 보통 자기 이야기를 써온 책을 엄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? 그치. 근데 이거는 약간 친구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책이잖아. 그래서 이게 나 조금 오랜만에 신선하더라고. 엄마는 이 책 읽었을 때 가장 신선하고 시선이 갔던 게 시점이 요즘 잘 쓰지 않는 시점이고 그걸 되게 잘 풀어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. 그리고 그래서 남자 작가 치고 굉장히 심리묘사가 굉장히 탁월하다.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. 넌 어땠어? 이 책 전반적으로 느낌이나 뭐 생각나는 것들이나? 읽었을 때 되게 힘들었어. 뭔가 일단 뭘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? 일단 약간 어른들이 할 법한 고민 그리고 그런 결과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약간 귀에 와서 붙네. 선의의 거짓말이 너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야? 그게 좋은 뜻이라는 선의의 거짓말이란 뜻인데 그게 이 책에선 진짜 이 진짜 주인공인 M한테 진짜 좋은 의미의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그런 거짓말이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민이 됐구나. 그럼 만약에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?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이 친구라면 안 힘들기를 바래서 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이런 걸 말하기가 내 입으로 말하기 힘들어서 약간 피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피하는 의미 쪽에서는 나도 좀 거짓말을 하긴 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중한 성병에 걸렸어서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의사로서 친구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. 그치. 이 애미 친구한테 물어봤잖아.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또 위중했지만 생식 능력이 있을 수 있다. 그 말을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잖아. 근데 너는 그게 뭔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서 약간 피하는 식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도 있었다. 피하는 게 한 8할일 것 같고 그 친구를 위한 게 한 2할 정도일 것 같아. 내가 한다면. 그렇구나. 엄마는 전혀 그 부분은 별로 갈등하지 않았어. 여기에 심리 묘사가 되게 잘 나와 있고 이제 이 친구는 M이 그 생식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,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친구로서 뭔가 절망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또는 뭔가 그래도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엄마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고 그 친구가 원해서 엄마는 해줬다고 생각을 했거든. 근데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약에 엄마라고 해도 말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. 그치. 근데 그래도 만약에 엄마라면 그 친구가 정말 난 진실을 알고 싶어.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진실을 듣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면 아무리 내가 말하기 힘들어도 해줬을 것 같아. 진짜? 근데 이 친구는 M은 왜냐면 중간에 검사를 받으려고 진찰을 왔다가 도로 또 그냥 갔잖아. 그런 태도들에서 이미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보였거든. 나는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얘기도 거짓말도 했잖아. 뭐라고 거짓말했지? 진찰을 이미 받아봤다. 그래 맞아 받았는데 괜찮다 했다. 그치 그래. 근데 이제 이 책이 되게 조금 성적인 내용이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.
그런 거에 대한 불편감은 없었어? 성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글 소설은 기억상 살면서 좀 처음 접한 것 같아. 뭔지도 잘 모르고. 나이에 비해서 아직 좀 그런 경험이 간접 경험도 별로 없었구나.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서. 좀 불편하지 않게 풀어낸 것 같아. 맞아.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풀진 않았지. 근데 어쨌든 옛날 소설이다 보니까 약간 여성이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그런 경향성은 좀 있긴 있지.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, 그치. 성은 어쨌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과 분리해서 살 수 없어서 인간한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니까.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묘사돼 있잖아. 되게 방탕한 학생 때부터. 학생 때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대학교 때부터 그랬겠지? 방탕한 생활을 하고,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이 조금만 생기면은 뭐 유학에 가가지고 성적인 해소를 하고, 그리고 여기 묘사되는 거 보면은 체질상 성욕이 강하고, 그래서 눈앞에 닥치는 기회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. 심지어는 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양적으로는 세계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테다. 막 이런 말을 하잖아, 에미. 이 사람의 이런 성적 이런 뭔가 관념이랄까, 이건 어떻게 생각해? 불건강하지. 이 성욕은 좀 과한 선을 넘지 않았나? 그렇게 생각을 해. 근데 왜 그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여기에 거의 성 중독이잖아. 이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겠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그 성병에 걸려가지고 막 뭐 여기 보면 막 고름이 나오는데도 성적 행위를 했다고 막 되어 있잖아.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면 엄청 아팠을 거거든. 그랬겠지. 우리도 이렇게 어디 염증 같은 게 생겨서 고름이 생기면 여드름만 좀 크게 나도 되게 아프잖아.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사람 왜 그렇게까지 성 중독에 걸릴 정도로 집착을 했을까?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기본적인 건 애정? 애정 욕구. 뭐 온기나 이런 걸 받고 싶었을 수도 있고. 엄마도 그 부분에 동의해.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. 아마 그 애정 욕구를 그런 식으로 채우지 않았을까. 그치?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진 환경적인 요인은 일단 지금 일제시대잖아. 그치? 30년대이기 때문에 해방 전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사는데 별로 희망이 없었던 시대였을 거란 말이지. 굉장히 불행하고 불우하고,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가난했잖아, 엄청. 그랬겠지. 그렇지. 근데 이 사람은 전문직도 아니었고 그냥 어떤 작은 불안정한 회사의 월급쟁이였고, 그리고 매우 가난했다. 그래서 그 연약한 경제 상태가 아무래도 늙은 총각으로 살게 했을 거다, 이렇게 친구가 묘사하잖아. 그런 것처럼 시대상으로도 굉장히 암울하고 개인적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아마 엄청난 가난한 상태에서 엄청 불행했을 것 같아. 시대나 가난이 건강하고 그런 식으로 변화시키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. 엄청 많은 영향을 주지.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. 근데 시대적으로도 암울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가난에 있고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든 상태였을 것 같다.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들었던 게 어쨌든 애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식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. 그게 이제 중독의 메커니즘은 이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큰 자극, 좀 더 큰 자극이 계속 필요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성중독에 빠지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이 들었지.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지, 그치? 처음엔 불쌍하다고 안 느꼈는데 이 아내의 거짓말로 방황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했어. 마지막 뒷부분에 이제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가 굉장히 노총각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. 아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지, 그치?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이제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걸 눈치를 챘지만 끝내 친구로부터 확인받진 않잖아. 그치. 그리고는 이제 그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하고,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가 닮았더냐 그랬더니 발가락이 닮았더라, 이렇게 하고 이제 막을 내리잖아.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이 사람은 이제 성중독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도 이제 불쌍하게 끝났잖아. 마지막에 불쌍한 건 뭐 때문에 불쌍했어? 양가 감정이 잘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? 보통 고뇌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약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진 않고 그럴 때 양가 감정이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? 근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다른데 닮은 데가 또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. 뭐라고?
발가락 말고도 닮은 곳이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해. M한테. 아, M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 의사 친구가? 그때 이 서술에 M은 약간 의혹을 느끼기도 하면서 의문을 받아들이고 싶어해. 그렇게 끝나. 희망을 놓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모습에 약간 불쌍함이 느껴지고 애잔함이랄까. 그러면은 이 M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식이 아닐 거라는 거를 거의 뻔히 눈치챘는데 왜 자기 자식이라고 받아들였을까?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M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?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아닐까? 그렇지. 자식이 없어서 되게 이 M이 불쌍했다 이런 묘사가 나오잖아. 그리고 아마 그 자식을 계속 자식 없이 늙어가고 자식 없이 노년을 맞이하는 거에 대한 슬픔. 그렇지. 불안함, 슬픔 뭐 이런 거 때문에 M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대충 눈치를 채잖아.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지금이랑 또 다르잖아. 뭐라 그럴까? 자식이 더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의 또 덕을 보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좀 더 시대의 풍조였잖아. 지금은 뭐 부모랑 자식이 좀 더 이때보단 좀 약간 독립적이지만 가슴 아픈 선택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득을 본인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선택이었겠지. 그런 와중에도 본인이 그래도 좀 더 이득이 있을 만한 거 그걸 또 선택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. 최선의 선택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갈등이 그걸로 인해서 싹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. 이 사람이 초반에도 애정 결핍 때문에 애정 욕구 때문에 이렇게 뭔가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받아들였던 건 또다시 애정 욕구 혼자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어떤 그치? 나약함? 또는 뭐 불안정성?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관통하는 소설이었네. 지금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. 굉장히 잘 쓰여진 단편이다. 그렇지.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어때? 너는 한번 엄마랑 쭉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멘트? 일단 시대 이런 게 일단 기본 지식으로 있어야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. 맞아. 현대문학이나 외국문학도 그렇고 그 시대의 문화나 시대를 알아내는 게 그 책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게 되지. 힘들었을 거야 그 시대에. 그치? 이 사람 M 말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. 그렇지. 그 시대를 보여주는 어쨌든 보고 같은 거지. 소설임에도 불구하고. 그치? 그래 이런 소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삶을 그렇지. 이렇게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래. 어쨌든 뭐 결론은 과거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를 이해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네. 오늘 수고했고 우리 다음번에는 또 어떤 책을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. 그래. 그래 수고했어.